네.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고 요 며칠 사이에 제기된 의혹과 논란들에 대한 입장 한번 종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정신없으시죠? 네, 좀 힘드네요. 네, 뭐 여쭤볼 게 많은데 그래도 좀 몇 가지 중요한 문제 좀 추려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가장 궁금한 게 혹시 그 이용수 할머님하고 이용수 할머님이 기자회견을 하신 다음에 좀 네. 이야기 좀 나눠보셨어요? 사실은 지금 할머니께서 잠적하셨기 때문에 아이고. 예. 네, 전화도 안 받으시고 예. 그리고 원래 예정됐던 만남도 취소됐고요. 그리고 윤미향 전 대표가 직접 할머니를 찾아뵈러 내려갔는데도 못 뵙고 왔죠. 예. 그러니까 왜 이제 그러셨는지가 이제 가장 궁금해서. 저희도 궁금한데요. 예. 그 주변에 계시고 평상시 때 할머니 모셨고 음. 또 그 지역에서 이제 그 단체 활동하신 분들이 계세요. 할머니를 예. 모시고 이 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예. 지금 단체에서도 할머니가 연락이 잘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개인적인 문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도 건강이 안 좋거나 뭐 나이가 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생각이 안 나고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운동을 30년간 하면서 할머니께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이 문제의 본질은 결국은 이제 일본이 사실 인정하고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앞으로 나가지 않았고 뭐 사실 인정커녕 계속해서 이제 피해자들과 활동가들 모독하고 예. 부인의 역사를 부정해 왔잖아요. 거기에 한국 정부도 물론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이번 정권에서도 여성인권 평화재단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재단을 만들어서 아이카이빙하고 이런 역사화를 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독립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30년간 그 추운 날 더운 날 할머니께서 그 거리에 서 계셨을 때 그 심정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이용수 할머님이 기자회견을 하신 다음에 일부 언론이 아주 집중적으로 의혹과 논란을 지금 이제 계속 그러니까 그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어떤 진실 탐사라고 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에서 일탈이 있는 거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한국의 언론이 어떻는지를 좀 민낯을 보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너무 모른다. 네. 그리고 본인이 쓰는 이 글과 어떤 보도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역사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어허. 네. 그래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 자체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의 방식이 전부 다 뭐 숫자, 지금 현재 정의기억의 숫자, 뭐 어떤 재무제표, 심지어 어제 오늘 보도 난 거는 3천만 원대 술판을 벌였다 정 의원이. 네, 이런 보도가 지금 오늘 크게 어떤 한 보수 신문에 헤드로 났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간단히 제가 그럼 우리 애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 말씀드리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면 오늘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에 보도한 내용인데 맞습니다. 2018년에 정대협 이때는 이제 그 현재 정의기억연대죠. 정대협 후원의 밤 이 행사에서 그러니까 옥토버 페스트라고 하는 이 체인점을 운영하는 회사 하고 연결해서 이제 후원의 밤을 가졌는데 3,339만 원을 지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결제한 건 43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 돈 어디 갔느냐? 결국 이거잖아요. 네. 참 아름다운 스토리를. 자, 후원의 밤이 뭔지 일단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후원의 밤 아시죠? 예. 시민들이 티켓을 사서 사실은 성금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기부를 하는 행사, 기부 행사의 날입니다. 그리고 옥토버 페스트는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거꾸로 또 저희에게 기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선행의 장을 마치 술판을 벌이고 거기에 뭔가 자금이 뭐 불법적으로 오고 갔다는 식으로 상상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평소의 행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정도밖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 차익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온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럼 오늘 동아일보가 보던 것도 이제 그 정대협하고 계속 그러니까 같이 해왔던 한 상조회사에 실제로 지급한 돈과 장부에 기재된 돈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 행사를 하면서 그 전체
행사를 사실은 선행의 차원으로 기부의 차원으로 한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최소한의 비용만 정대협 기부를 이제 지불을 했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아름다운 이 시민들의 마음을 예. 이렇게 왜곡할 수 있나. 이거는 근데 좀 약간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 게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대협 지금의 정의기억연대라고 하는 것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어떤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그러니까 사업을 해왔던 곳이고 네. 거기에 이제 국민들이 다 이제 마음을 모아서 성금이나 이제 그 기부금을 계속 내왔고 그래서 이것이 다른 용도로 쓰여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특히 어떤 그 정대협이라고 한다면 어떤 여기에서부터 이제 국민적 어떤 시선이 시작이 되는 것 같고 근데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어떤 집행이라는 데서 일탈이 있었다면 그건 정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요. 네. 이런 우려와 사실은 경계심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100% 그런 일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자 보세요. 예. 이 운동은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정말 활동가들과 할머니들의 헌신으로 성장한 아, 운동이에요.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대정부 압박도 있고 국제사회 활동도 있고 시민 캠페인도 있고 교육도 있고 전시관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이에요. 할머니들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상황이 열악해서 저희가 국민 모금을 했고 그리고 입법안을 추진해서 정부가 당연히 네. 할머니들의 상태를 도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이 한편에 있는가 하면 그리고 할머니들 돌보는 게 당연히 한편에 있죠. 그렇지만 일본군 문제 해결 운동은 구호만을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1993년에 정부가 입법안을 만들었을 때 이 단체는 해체되었어야 되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께서 제기하셨던 그 이제 기자회견에서 제기했던 내용이 성금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한테 그러니까 다 쓰지 않았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어떤 문제 제기가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의기억연대가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설명했던 것. 그러니까 뭐 성금에도 후원금에도 이게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피해 할머니한테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 어떤 비용으로 쓰이는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용수 할머님과 정의기억연대는 어떤 이게 들어오는 돈에 대한 어떤 집행의 어떤 성격에 대한 시각차가 있는데 깔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목적기금이란 게 있어요. 나비기금, 송신도 희망기금, 김복도 평화기금, 기론옥 여성평화기금, 세계평화기금, 김복동 센터기금 등등. 예. 이 기금 목적기금에 맞게 기부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돈은 저희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비기금에 들어온 돈을 네. 다른 데 쓸 수 없죠. 그럼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네. 이건 여기에만 쓰라고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기부하는 네. 거니까. 그리고 그 외에 들어오는 돈 중에서 저희가 이제 다른 항목을 정해서 기부를 할머니께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는 법적으로 국가가 일정 부분 생활 안정지원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외에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운동하실 때 그런 비용을 대죠. 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또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대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구 시민 모임이 할머니를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각도로 할머니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데 물론 저는 이번 기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를 섭섭하게 한 건 없었을까? 네. 할머니가 평상시에 힘들어하는 부분이나 혹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었나? 약간 그런 것들은 운동의 과정에서 간혹 소홀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할머니의 서운한 마음을 이해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들고요. 앞으로 할머니와 이 운동을 더 확장시키고 다음 세대에 계승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의기억연대 그 이사의 어떤 자제가 김복동 할머니가 그 조성된 네. 장학금을 받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 말씀 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김복동 할머니는 평상시에 살아계실 때 다음 세대가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강한 바람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 김복동 평화기금을 만들어서 거기도 5천만 원 기부하시고 나비 기금에도 기부하시고 그리고 일본의 제일 조선인 학교 학생 아이들에게도 기부하시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 거의 모든 돈을 기부금으로 다 쓰시고 가셨어요. 자, 그러면 할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남은 돈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그럼 다음 세대를 위해 써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한 거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집을 했는데 10명 정도 저희가 주려고 했는데 네. 지원한 학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학생 대부분에게 저희가 장학금 지불했고요. 그리고 그 장학금의 대상은 저희 기준이 이 시민단체 활동을 한 사람들의 자제분이에요.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준 거고요. 그 안에는 이 30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같이 했던 분도 계실 거고 네. 그 운동만 한 게 아니라 시민운동과 여러 여성운동과 인권운동 하신 분들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활동하신 분의 자제라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 근데 예를 들어서 정의기억 있는데 이사의 자제라고 한다면 네. 당사자 아니냐. 뭐 이런 자, 시각이 보세요.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정의기억 연대는 30년간 활동했고요. 그다음에 37개 시민단체가 연대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이 단체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사회 자체가 시민단체 대표들이 이사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시민단체가 막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연합 조직이다. 네. 그래서 한국정신대 대책 협의회로 출발한 겁니다. 네. 네, 협의체예요. 이사장님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약간 거칠지만 네. 종합해서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계속 일부 언론이나 그러니까 일부 어떤 정치 세력이 제기하는 문제는 간단한 거잖아요. 그렇게 정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라고 그러니까 기부하고 했던 돈인데 당신들 혹시 횡령하거나 유용한 거 있지 않아? 간단한 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네. 이런 어떤 그 계속 어떤 그 지금 정의기관들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하니까 그럼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차라리 어떤 외부 기관이라는데 한번 종합 회계 감사를 맡겨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변호사 한 분과 회계사 한 분의 회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공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예. 저희가 왜 시민단체가 그런 식으로까지 의혹에 몰려서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저도 어제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오히려 했습니다. 그게 굴복하는 거다. 네. 그리고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민단체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행동이죠. 아, 그게 오히려 이제 나쁜 선례가 될 네. 수 있다. 자, 보세요. 삼성이나 대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보수 언론이 철저하게 감사하라고 조사하고 보도를 합니까? 예, 저는 그게 너무 의아해요. 알겠습니다. 네. 이 회계 문제는 그 정도로 가름하고요. 지금 미래한국당은 이쪽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위안부 합의 발표가 있기 전에 윤미향 그 이사장에게 미리 설명을 했다.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합의 이전에 이제 한일 간에 어떤 뭐 오고 간 대화가 있었겠죠. 예, 정부 차원에서. 그렇지만 시민단체에 와서 이 내용을 의논하고 설명했다. 저는 사실 무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2월 26일 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이런 합의가 있을 거라고 나왔어요. 자, 그거는 누구나 찾아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고요. 네. 그리고 전날 뭐 손전상 철거나 뭐 그리고 불가역적 최종적 이런 내용이 삭제된 채로 사과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돈을 거출할 것이다. 그리고 보상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세 가지 아주 근본적인 틀은 거의 대부분의 이 문제에 관심이 있으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제기하는 문제가 설령 예를 들어서 외교부에서 윤미향 당시 대표에게 사전 설명을 했다도 그 사전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과의 합의가 끝난 다음에 설명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그게? 설명했다라고 하면 미리 알고 있었는데 그때 왜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냐 이런 거겠죠. 그러면 윤미향 대표 그때 문제 제기하면 뒤집어질 수 있는 건가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왜 잘 아시겠지만 그걸 왜 근데 왜 그게 논란이 되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거죠. 그리고 할머니들께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언론 보도를 보고 김복동 할머니는 네.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이미 26일에 하셨어요. 언론 보도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일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위안부 합의 발표 그때 전에요. 언론 보도 얘기 네. 말씀하시는 전에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돈으로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안 되지라고 네.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건데 혹시라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어떤 뭐 문제 제기나 의혹 제기가 있으면 그 뒤에도 정의기억연대는 정면으로 대응을 하실 겁니까?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허위 보도, 네. 악의적인 허위 보도에 대해서 이제 전면적으로 대응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법적인 대응까지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네,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